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저와 하혜경 씨가 공저한 무병장수의 비결, 미시, 즉 소장과 물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이어 순정수, 역삼투압 필터, 순정수는 역삼투압 필터를 통해 추출된 로정수수의 기능성은 유지하고 생활용수의 성능은 유지하고 유해물질 제거율을 99%로 할 뿐만 아니라 물속의 유기질, 무기질 성분을 모두 걸러내었습니다. 물은 깨끗하지만 별로 영양가가 없는 물입니다. 약산성수. 약산성수는 지역 토양의 약산성 성분으로 인하여 지하에 스며든 물의 pH 농도가 약산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약알칼리성. 역시 지역 토양이나 지하 안반층의 알칼리성 성분으로 인하여 pH 농도가 약알칼리성 성분을 띠게 됩니다. 수돗물. 수돗물은 안전한 자연수이지요. 수돗물에는 풍부한 무기질과 유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모든 것이 겸비한 제일 이상적인 생활용수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넣으면 얼마 후에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원인은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모두 증발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끓인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임의로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마셔야 합니다. 정류수. 정류수는 물을 끓일 때 나타나는 수증기를 냉각하여 얻어진 물입니다. 정류수에는 아무런 영양 성분과 기타 물질이 없이 다만 철저한 무균 상태의 순정수라고 보면 됩니다. 음양수. 더운 물 절반, 찬물 절반을 섞은 것을 말하는데 찹고 덥고에 따라 물의 온도는 내려갔지만 물의 비중이 같지 않아 한테에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 마실 물, 즉 마시지 말아야 할 물. 물은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고 흐르지 않으면 죽은 물입니다. 물속의 유기질, 무기질 함량이 모두 변화한 상태이고 세균이 덕실거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 마실 시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인체에 일정량의 수분이 부족할 때 대뇌사령부에서는 신경보호 반사작용으로 수선 먼저 입안에 있는 침샘의 분비 기능을 차단합니다. 이때 우리는 입안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일정의 시간을 거치게 되지요. 때문에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것은 이미 한 발 늦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먹어주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하고 있지요. 어떤 점에서 놓고 볼 때 그 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또 어떤 사람은 된장, 고추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발언권이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학술 보도에 의하면 한 가지 개념이 있지요. 그것은 즉 우리 인체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의 면역력이 100분의 40에서 6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이고, 반면에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암 발생률이 100분의 30% 높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음수 습관,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 가면 항시 시원한 찬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지요. 식당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지어놓은 동지 섣달에도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가지고 꿀꺽꿀꺽 한참이나 마시곤 하지요. 그리고 냉면을 시키면 참다 못해 거기에다가 얼음까지 넣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가운 음식물들이 위에 들어갈 때 위 내부의 국부 온도에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자극들이 위암의 발병률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오직 여러분들의 자아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 흡수량의 조절. 인체의 물 흡수량은 하루에 2,500에서 3,000cc 좌우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이고 개념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중이 크고 작고 또 사람의 땀의 배출량도 같지 않고 수분의 소모량도 같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때문에 똑같은 공식으로 정한다면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식은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소변 색깔로 수분의 정확도를 결정한다. 정답은 담황색 소변 색깔입니다. 만약에 소변 색깔이 너무 짙으면 이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것이 증거이고, 또한 소변 색깔이 너무 맑으면 수분 공급이 충분하여 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만약 계속하여 물을 마시면 신장의 여과 과정에 쓸모없는 부담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때문에 물의 중요성과 물의 성분을 잘 이해하시고 제때 알아서 잘 마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도 잘 마시면 도움이 되고 잘못 마시면 불이익이 된다는 도리를 잘 알고 수시로 제때에 물을 잘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시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신시, 즉 방광에 대하여 말씀드리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